안녕하세요, 마입니다. 오늘은 무효 전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이 내용은 사실 뭐 현장에서는 뭐 쓸 일은 없는데 우리가 전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뭐 누가 물어보거나 할 때도 좀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되고 하니까. 그래서 우리가 무효 전력,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. 그 효과도 없는데 뭐가 필요할까? 필요 없는 전력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. 무효 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모터를 돌리는 거 옛날에 했었죠. 여기에 이제 철판이 있는데 자석을 이렇게 돌리면 이 철판도 같이 따라 돌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자석을 돌리는 대신 이 코일을 감아 가지고 삼상에 배치를 한 다음에 삼상 교류 전력을 가하면 이 회전 자개가 생기죠.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자석이 돌아가는 회전 자개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 됐다가 여기가 N극 되고 S극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N극, S극 하면서 이렇게 회전 자개가 생겨요. 그러면서 이 축이 도는 거죠. 어떤 회전력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회전력을 얻기 위해서 이 모터를 돌리는 거잖아요. 그럼 이 모터에는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냐? 자, 일단은 회전력, 유효 성분의 회전력이죠. 이 회전력으로 뭐 선풍기를 돌린다든가 뭘 컨베어 벨트를 돌린다든가 실제로 일을 하는 회전력. 그죠? 그다음에 회전 자개가 있죠. 회전 자개는 실제로 일은 안 하죠. 회전력 그것만 일을 하고 회전 자개는 일은 하진 않아요. 근데 회전 자개가 없으면은 회전력이 생기지 않죠. 그래서 전기로 회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회전 자개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모터에는 회전력, 유효 성분의 회전력과 무효 성분의 L 성분이에요. 무효 성분 중에서 L 성분의 회전 자개가 있어요. 만약에 우리가 그냥 물레방아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를 돌린다. 그러면은 돌려서 회전력을 얻는다. 그러면은 회전 자개는 필요 없죠. 이 자체의 회전력이 생기니까. 근데 우리가 전기로 회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회전 자개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또 회전 자개가 세야 회전력이 크게 생기죠. 그래서 모터가 용량이 커지면 회전 자개가 세요. 그래서 무효 전력 L 성분이 커지죠. 그래서 역률 개선 콘덴서도 큰 걸 달죠. 유효 성분의 회전력과 무효 성분 L 성분의 회전 자개가 있다는 거, 이 메커니즘에는요. 그다음에 여기 이제 100원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 사람이 요 오른쪽으로 줬어요.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100원을 받은 거죠. 100원을 받았어요. 이쪽은 100원을 줬어요. 그죠? 오른쪽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왼쪽 방향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? 왼쪽 방향으로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줬죠. 뭘 줘요? 마이너스 100원을 주는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왼쪽 사람은 마이너스 100원을 받는 거죠. 그러니까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100원을 주고 마이너스 100원을 받는 거죠.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삽질을 해요. 삽질을 이렇게 하는데 힘이 들어요. 그죠? 근데 여기서 여러 사람이 응원을 해요. 열심히 해라. 빨리빨리 해. 돈 많이 줄게. 이렇게 막 열심히 응원을 하면 삽질을 좀 더 잘하겠죠.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건 이 삽질 자체예요. 그죠? 근데 이 사람들이 응원하는 거는 전혀 일은 안 하죠. 일은 안 하지만 이 응원하는 게 필요하죠. 열심히 해, 돈 줄게, 월급 줄게. 이런 응원이 있어야 삽질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응원이 회전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 삽질 자체를 유효 전력의 회전력이라고 볼 수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진짜로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. 자, 차단기에서 모터로 이제 전력을 공급하죠. 공급하면은 이 모터에는 이 유효 회전력, 유효 전력과 회전 자개, 무효 전력이 있죠. 그래서 이만큼의 전력을 소비를 하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일로 들어가잖아요. 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.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은 키르히호프의 법칙에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은 같아야 되죠. 그러니까 요 오른쪽 전력과 이 왼쪽 전력과 똑같아요. 그죠? 이 왼쪽 전력과 오른쪽 전력은 똑같아요. 이게 그대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전력이 오른쪽으로 쭉 가니까.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역률을 계산한다고 여기 콘덴서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. 그죠?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거죠. 이 콘덴서 안에 이렇게 삼상 단상 3개짜리 콘덴서가 이렇게 삼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
그래서 여기다 이제 콘덴사를 달았어요. 그러면은 콘덴사의 전력의 방향은 이렇게죠. 그럼 이 콘덴사의 전력은 요 뭐 지상의 전력보다는 조금 작죠.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면 요 진상입니다. 요건 윗방향이 지상, 아랫방향이 진상이에요. 그럼 이 점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전력은 나가는 전력의 합이 같아야 돼요. 그죠? 그러면은 모터 쪽의 전력과 콘덴사 쪽의 전력의 합이 이 한전 쪽 전력이죠. 그럼 이 전력을 합치면 요게 요만큼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요게 요거랑 요거를 합치면 요게 요만큼 반으로 줄겠죠. 이렇게. 그죠? 그래서 이 전력도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제 역률이 개선되는 거죠. 그래서 한전 쪽에 이제 전력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유효 전력은 똑같아요. 이게 모터가 1을 해야 되니까 모터 1하는 양은 똑같아요. 근데 그 필요한 전력은 좀 줄어들어서 역률이 개선되는, 이게 역률이 개선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역률을 개선하면 이 모터 쪽에 그 전력이 좀 줄어들어서 이 케이블도 좀 얇은 거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. 왜냐면 이 콘덴사 접속 이후에 모터 쪽은 이 전력이 똑같잖아요, 지금. 그죠? 이거 전에 했었잖아요. 요거 역률 개선 방법 할 때 이 콘덴사가 모터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MCC 그 판넬 뒤편에 있어요. 그래서 MCC에서부터 모터까지는 역률이 개선 안 된 전력이 소비되는 거죠. 이렇게. 이건 좀 딴 얘기인데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콘덴사 전력, C 성분의 전력이죠. C 성분 전력을 이쪽 콘덴사 방향으로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걸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.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해석을 해보자. 그러면 이제 키르호프 법칙으로요. 이 모터 쪽은 한전 쪽과 콘덴사 쪽의 합이에요. 그죠? 합. 그러면은 한전 쪽과 콘덴사 쪽을 합치면 이게 나와야 되죠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? 요만큼을 더해주면 이 모터 쪽 전력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, 요게? 요만큼 더해준다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죠, 여기서.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나와서 여기랑 합쳐지면 이 모터 쪽 전력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콘덴사에서 전력이 나오는 걸로 해석한다 그러면 요거는 C 성분이 아니, 요거는 L 성분이죠. 그래서 콘덴사에서 L 성분이 나와요. L 성분이 나와서 모터 쪽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. 한전에서는 L 성분을 요만큼만 주고 콘덴사 쪽에서 L 성분을 요만큼을 줘서 한전 쪽과 콘덴사 쪽의 L 성분을 합쳐서 모터 쪽으로 보내서 이 L 성분으로 회전자기를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진상 콘덴사가 무효 전력, C 성분 전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L 성분의 무효 전력을 모터 쪽에 공급한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한전 입장에서는 L 성분의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, 야, 니네가 콘덴사를 달아서 L 성분의 무효 전력을 니네가 공급해라. 우리는 좀만 공급하겠다. 대신 전기요금을 좀 깎아주겠다. 이런 개념이에요. 그래서 한전에서 아니 콘덴사에서 역률을 계산하는데 왜 전기요금을 깎아주느냐. 그거는 바로 회전 자계를 얻을 수 있는 L 성분의 무효 전력을 너네가 자체 생산해서 써라. 대신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.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콘덴서는 C 성분의 무효 전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L 성분의 무효 전력을 모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.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